어느 날 갑자기 고열, 염증, 붓는 거, 기침 같은 거, 시험지어는 암 진단까지 몸이 망가졌구나. 이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암을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암이 사라지게 하고 또 수술한 자리가 아물게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원장입니다. 우리는요,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죠. 그리고 또 약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들부터 깨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몸은요,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일하고 있어요.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피곤하고, 아플 때조차 그 모든 증상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구조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몸 안에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 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궁극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내면의 의사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줄도 모른 채 몸에 계속 채찍을 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를 해치는 적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은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약을 부정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에 힘을 무시한 채 의술로만 다 된다는 이런 진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그 고장난 몸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치유의 여정을 떳떳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과연 내 몸도 같이 쉬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우리 몸은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숨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이게 쉬지 않고 쉬고 있어요. 또 심장은 밤낮없이 쉬지 않고 뛰고 있죠. 또 소화기관은 조용히 일하면서 음식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걸 누가 지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지휘자,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병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병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우리 몸이 더는 혼자 회복할 수 없다고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의 신호입니다. 사실 몸은 항상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고 독소를 막 빼내고 염증을 잠재우고 깨진 세포를 복구하면서 쉬지 않고 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걸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바로 항상성 시스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항상성은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 생명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 즉 자동 복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이 오한을 일으켜서 체온을 이렇게 올려주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다 조절해 주죠. 또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항상성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슈퍼지휘자라는 거예요. 항상성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몸속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함께 움직여서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이 신경 시스템이에요. 체온, 심박수, 식욕, 수면 같은 모든 신호를 읽고 그 실시간으로 해서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를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혈당이 착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약국처럼 작동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외부 침입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딱 감지하면 발열, 열을 내게 하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고 통증을 제어하는 이런 방어 작전을 스스로 이렇게 다 펼친다는 거예요. 이 세 축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약 없이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내 안에 있습니다. 2019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 있는 킹스 킬리지 그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공개 연설을 하든가 긴장된 이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긴장된 상황에 놓이면은 바로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죠. 이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24시간 안에 이 모든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심리 생리적 회복력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즉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힘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은 저절로 회복하려는 내재된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항상성 시스템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자율신경계가 마비되고, 또 정제된 음식들은 호르몬과 장내 세균을 망가뜨리고,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같은 것은 회복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은 결국 병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병이 갑자기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진 이 항상성이 결국 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자연치유에서는 이 항상성을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료법도 또 어떤 약도 결국은 이 항상성의 힘을 빌려야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도 상처가 아물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에요.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이잖아. 또 약을 써도 병균을 최종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연치유는 몸속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과식 대신 소식하시면 돼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되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되죠.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의 회복 시스템에 연료를 주는 행위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은 이 항상성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회복의 열쇠는 다시 이 균형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내 몸의 의사를 깨우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한 병들이 식사 습관을 바꾸고 호흡 습관을 바꾸고 수면,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선 사례들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몸을 믿고 그 안에 균형을 회복하는 항상성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나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다는 건 단지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그냥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들어주고 돌봐주고 그 속에 있는 지혜를 한번 깨워주세요. 우리를 살리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이미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암이 사라지게 하고 또 수술한 자리가 아물게 하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자기 치유력이 그걸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기본 시스템, 항상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그 수술과 항암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급할 때는 그걸 쓰시더라도 그 회복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 음식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잠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고 또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 운동을 할 때 그 회복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국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열, 염증, 붓는 거, 기침 같은 거 시험지어는 암 진단까지 그 순간 우리가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몸이 망가졌구나. 이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증상들, 그게 정말 몸의 공격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건강관리 방식은 대부분 증상 없애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 기침이 나면 진해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물론 급성 상황에서 이런 약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나타난 이유를 무시한 채 끄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화재 경비가 울렸는데 불은 안 끄고 경보음만 꺼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 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모든 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 싸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침은 왜 할까요? 폐 속의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염증, 붓기는 또 왜 생길까요? 다친 부위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들이 그 부위에 총출동을 해서 수리 중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왜 자꾸 아프지? 이거 큰 병 아니야? 우리는 증상을 두려워하고 막 제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몸은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증상이에요. 이 신호들은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SOS, 구조 요청입니다. 2005년 감염질환학 저널이 있는데 이곳에 실린 연구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독감 환자 154명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해열제를 집심하게 사용했어요. 다른 그룹은 39도씨 이하에서는 해열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열제를 자주 쓴 그룹은 회복까지 평균 1.5일이 걸렸다고 해요. 바이러스 배출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즉 열은요, 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이 병을 이기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병을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편지로 보는 거예요. 열을 통해서 싸울 준비를 알리고, 또 통증을 통해서 쉬라는 메시지를 주고, 피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의 어떤 기본 원칙은 증상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왜 왔니예요? 왜 왔니? 이 증상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증상을 없애기 전에 이 증상을 만든 내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것, 그게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나 40도씨 이상의 막 고열이 나오거나 심한 염증으로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때는 의학적인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후 단계에서 내 몸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은 내 몸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발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에요. 그 구조 요청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회복의 조건을 만들어 한번 줘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너 왜 왔니?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온 거니? 이 질문 안에 나를 살리는 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말 속에는 내 몸을 고치는 것은 의사와 약, 수술이라는 그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몸을 고치는 주인공은 의사일까요? 아니면 내 몸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학과 자연치유의 어떤 시선에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심장이식, 항암 치료, 인공관절 수술, 이게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건 병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수술도 약도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회복력을 만약 잃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베었을 때 의사가 하는 일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주는 것까지예요. 그 후에 피부세포를 재생시키고 혈관을 복구하고 신경을 다시 이어주는 이런 역할은 내 몸 스스로입니다.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깁스는 단지 뼈가 맞도록 이렇게 고정하는 장치예요. 뼈를 붙이는 그 주인공은 이 고라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죠. 또 예를 들면 폐렴 환자가 항생제를 맞아도 결국 폐 속 세균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은 항생제가 아니라 면역세포입니다. 실제로 의료의 역할과 몸의 역할을 구분해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2018년 세계적인 학술지죠. 네이처 리뷰즈 그 이뮤놀리지라고 하는 이 고기에 실린 논문에서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섬유화세포, 성장인자가 정확한 순서로 작동을 해야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의료 개입은 이 과정에서 그걸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은 치료 후 남은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또 재발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미국 NCI 보고에서도 장기 생존자의 어떤 공통점은 치료 후 회복된 면역 기능이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는 몸이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조력자예요. 주인공은 언제나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이 스스로 치유한다면 자연치유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학에서는 의료를 몸의 회복팀 중에 한 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술이 길을 뚫어주고 약이 위험을 좀 줄여주면 그 길을 달려가서 치유를 완성하는 것은 내 몸의 세포와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에요. 충분한 휴식, 영양, 수분, 햇빛, 호흡, 마음의 안정, 이것들이야말로 의료가 잘 작동하게 만드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을 부정하거나 병원 치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몸의 힘을 무시한 치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병원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곳이라면 자연치유는 그 기계가 다시 쨍쨍 있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진짜 치유는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저는 자연치유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치유는 복잡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면역이 다시 작동하도록, 해독이 원활해지도록, 소화와 대사가 살아나도록, 감정과 스트레스가 좀 조절되도록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자연치유입니다.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막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몸의 지혜를 깨우는 일,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자기 몸에게 물어보는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지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